1급 A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 B3부터 T31 영역에서요.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6월 9일의 데이터가 비어있는 행에 대해서 학년과 반과 이름 6월 9일 출석수 열만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요. 필드명을 임의로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V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저희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작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 5월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보다 작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석수가 있는 T4를 선택하고 또는 T열에 있습니다 라고 F4를 3번 누르셔서 T열만 고정하셔도 되고요. 그 값이 작습니까? 중간값보다 작습니까? M2라고 입력하시면 메디안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주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출석수의 중간값을 구하려면 출석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중간값은 T4 하나만 비교할 게 아니라 T5, T6 비교할 때마다 같은 영역에 T4부터 T31 영역에 동일한 중간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드래그 하고 나자마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메디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다면 저희는 쉼표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할 건데요. 6월 9일이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문제에서 isBlank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isBlank라고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6월 9일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S4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S열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넣어주고자 한다면 F4를 3번 누르셔서 $S4라고 넣어주시고 isBlank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는 5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작성한 조건에 둘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년과 반과 이름 그 다음에 6월 9일과 출석수를 컨트롤키 눌러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X3에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조건 작성하셨고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에 가시면 범위가 B3부터 T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할까요? 조건 범위는 우리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V3부터 V4라고 선택하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회색이네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복사 위치는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화면에서 조금 잘릴까봐 X3부터 AB3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단은 출석수의 중간값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을 해보세요. 메디안이라고 입력하시고 출석수를 넣어보시면 출석수의 중간값은 14입니다. 14보다 작은 데이터가 나왔나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6월 9일이 비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비어 있는 데이터들도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은 데이터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한 첫 번째 예제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겠습니다. 223부터 S3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E3부터 S31 영역에 대해서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뭐뭐이면서네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 같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면서고요. E3부터 S3 영역의 월이 홀수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건에 만족하면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채우라고 했는데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작성하는데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s odd 입력합니다. 이 ISODD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열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컬럼이란 함수를 입력하는데요. 오타 없이 COLUMN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COLUMN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3을 선택하되 저희는 이 열만 볼 게 아니라 FGHI 바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달러를 직접 선택하시고 지우셔도 되고요.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이 앞에 달러 지워주시고요. 현재 이 3셀에 열의 번호를 가져오시면 열은 A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가 되는 거고요. 그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 홀수에 해당한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ISODD 입력하셔서 홀수입니까? 월에 대해서 month란 함수를 month 그 다음 E3을 선택하되 E3셀 하나만 비교할 게 아니라 E3, F3, G3 바뀔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달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방향키가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달러 지우거나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행만 고정하시고요. month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홀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총 가로가 3개나 닫히네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색에 노란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색에 노란색 선택하고 확인, 새 서식 규칙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1, 3, 5 그래서 5번째 열이고요. 7번째, 9번째 홀수 열에 해당이 되고요. 3월 달이 또 홀수 월이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해당한 데이터가 홀수 월에 해당해서 5개 열 정도의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그 다음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4부터요. T31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그 다음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수식 숨김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 탭에 가시면 보호가 있고요.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따로 넣지 않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100% 한번 클릭하시고요. 경계 라인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B3부터 T31 영역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경계 라인을 조절하시고요.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와 2페이지로 인쇄가 되는데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N과 O 경계 라인에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T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구분과 성별을 표시하시오라는 문제를 보겠는데요. 코드를 가지고 구분과 성별을 찾아다가 연결해서 작성합니다. 그럼 찾아오실 때요. 표 위에 범위 정하신 다음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에는 구분이 있고 세 번째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VLOOKUP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VLOOKUP이라고 VL 입력하시면 VLOOKUP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요. 처음 쓰신다고 하면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가시면 돼요. 찾고자 하는 값은요.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오른쪽에 작성되어 있는 표 위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표 위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 오셔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코드를 찾아요. 두 번째 열에서 구분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신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라고 하는데요.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숫자 0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BM은 기본형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코드별 구분을 잘 찾아왔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표 2에 가서 세 번째 열에 성별을 가져다가 하이픈을 연결해서 작성할 건데요. 앰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합니다. concat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2016 버전에서는 concaten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함수가 좀 바뀌었어요. 버전업 되면서. 그래서 CAT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 함수를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해당 함수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목록 또는 범위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텍스트는 하이픈을 연결할 거고요. 세 번째는 VLOOKUP으로 작성한 수식을 Ctrl+C, Ctrl+V 하되 세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 대신에 3으로만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과 성별을 빼기로 연결해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두 번째 가입 금액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입 나이와 코드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요. 가입 금액을 찾아올 건데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다 하면 실제로 가져올 값의 영역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BM은 첫 번째, SM은 두 번째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하실 거고요. 또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가입 나이를 가지고 열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덱스 함수 쓰시기 전에 매치 함수를 살짝 써볼게요. 이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M이라고 입력하시면 매치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나도 이 함수를 처음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에 가요. 찾을 값은 저희는 코드를 가지고요. 두 번째 참조하는 표에 가실 건데요. 참조하는 표에 표 3의 코드가 작성된 영역을 선택하고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마법사를 사용했을 때 살짝 불편한 게 이 매치 타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1과 0과 -1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순서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니까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숫자를 가지고 범위를 넣었을 때 참조하는 표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1, 참조하는 표가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1을 넣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구하신 숫자가 1이 나온 이유는요. BM이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살짝 복사해 보시면 BW는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찾고자 한 데이터가 몇 번째 있다라고 순서를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실제 값을 가져올 영역을 넣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 첫 번째는 array라고 되어 있어요. 값을 가져올 영역을 선택하되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두 번째, 행의 위치, row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마지막에 가서 쉼표, 열의 위치는 나이를 기준으로 열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매치 함수 입력하시고 나이가 있는 P4를 선택, 참조하는 표는 0부터 70세라고 작성된 영역을 참조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금 전에 숫자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1보다 작음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2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코드와 가입 나이에 따른 가입 금액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 나이와 그 다음 표4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와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빈도수를 구할 거고요. 구한 값 형식을 숫자 두 자리와 명자를 붙일 거고요. 만약에 0일 경우에는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경우란 조건만 주시고 그렇다면 숫자 두 자리 숫자와 명자를 붙이겠다. 그 외에 대해서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또한 문제에서도 배열 수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함수는 구하고자 할 셀 하나만 선택하고 수식을 작성하고 복사하지만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영역을 선택하시고 작성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형식을 설정하는 텍스트 함수를 입력하고 값은 프리퀀시로 구할 거고요. 형식은 큰 따옴표 묶어서 작성을 하시는데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0보다 크다면요. 문제에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고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 두 자리 0 입력하시고 명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그냥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쪽에 텍스트 함수의 첫 번째는 값이 필요한데요. 제가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텍스트 함수는 첫 번째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형식을 설정하는데 형식이 하나일 경우는 그냥 00명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라는 형식으로 현재 문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리퀀시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FR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프리퀀시 함수의 첫 번째 데이터는 가입 나이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게 절대 참조하셔야 되나요? 물론 하셔도 상관없지만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리퀀시는 왜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알아서 값이 채워질 거라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값에 오류가 생기지 않고요. 쉼표. 그 다음에 비교할 구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1부터 61보다는 최대값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개 열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큰 값이 있는 영역으로 L21부터 L27을 선택하시고 프리퀀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프리퀀시 함수의 구한 값을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해 놨고요. 이제 이 함수는 배열 함수고 문제에서도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피스 2021 버전에서는 그냥 엔터 누르셔도 값은 표시가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이게 오류가 버전업 되면서 오류 책 표시되지 않고 값이 나오는 기능이 이용해서 표시가 된 거라고 해서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나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정확하게 입력하셔갖고요. 앞에와 뒤에 집합 기호처럼 표시되어 있는 배열 수식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의 네 번째 표 5네요. 표 1의 가입 나이와 코드와 가입 기간을 이용하여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프리퀀시처럼 배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셀의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와 오른쪽에다가 수식을 복사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셀의 수식을 작성할 때는 참조하는 영역이 고정되어 있다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if 에러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따가 수식을 구할 거예요. 수식 값에 오류가 있다면요. 쉼표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실 거고요. 공백 안에는 스페이스바 넣지 않습니다. 그냥 열고 닫고 바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if 에러 안쪽에 첫 번째 값을 구할 건데요. 값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average 그 다음 조건을 주겠습니다. if라는 함수 사용할 거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조건입니다. 코드와 나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쉼표,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쉼표. 저희는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래서 if 함수에 해당한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입력할 곳을 가로 열고 닫고로 일단 미리 작성해 놨고요. 두 개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실제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이 있는 F4부터요. F39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F4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있는 코드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코드는 C4부터 C39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M과 같습니까? 5, 22, 5, 23. 5열에 있구나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나이를 가지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나이도 사실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10세 이상, 20세 미만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사실 조건이 두 개가 아니라 가입 기간 바로 쉼표 앞에다가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0세 이상이라고 입력된 P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P20, Q20, R20.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0행을 고정할 거고요. 10세 이상, 20세 미만이라는 조건을 줄 거라서 뒤에다가 조건 다음에다가 곱하기 연산자, 연결하는 그러니까 AND 조건의 연산자예요. 가로 여시고 세 번째 조건도 나이를 가져오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미만이니까 작습니까? P21보다 P21, Q21, F4 눌러서 21행만 고정합니다. 그래서 21행만 고정하시면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제 화면에서 이 정도로 할까요? if 에러 함수는요.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할 거고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할 건데 이따가 가입 기간을 가져오면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고요. 조건을 줄 거라서 if 함수를 사용했고요.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코드와 나이가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란 조건의 나이, 세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반환할 거고요. 해당된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하고 그 값에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했고요.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지금 if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혀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여기서 닫아주고요. 가로가 아까 문제가 있다고 했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에 여는 가로 또는 닫는 가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로에 지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입니다. 이게 직접 작성하다 보면요. 정말 이 가로 문제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위해서 순서대로 가지 않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가로를 좀 세어볼게요. 조건 첫 번째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고 닫고,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고 했습니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가 한 번 닫혀야 되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가 한 번 또 닫혀야 되니까 아까 제 이 두 개 가로 닫는 걸 생략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if error 함수에 대해서 가로 마지막에 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면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이 상태에서 다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값이 채워지고 혹시나 오류가 있었다면 공백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가입 상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함수에 대한 함수 이름을 작성하는데 public FLIC 펑션 fn 가입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가입 기간, 미납 기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문제에서 if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그거나 갖다로 넣어야겠네요. 가입 기간 이상이면 then 해지 예상이라고 할 거고요.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이라고 입력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else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시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데이터들 중에서요. 미납 기간이 0이면 다시 한번 if가 필요하네요. 미납 기간이 0이다면 then 저희는 fm 가입 상태를 정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합니까? 2보다 큽니까? 라고 하면 then fn 가입 상태를 저희는 휴면 보험이라고 작성할 거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else fn 가입 상태를 미납 기간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 연산자, 그 다음에 개월, 미납이라고 입력하시고 안쪽에 if에 대해서 end if로 닫아주시고 처음에 if 작성하셨던 if에 대해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가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fn 가입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 가입 기간, 미납 기간 각각 F4와 G4를 넣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A3부터 피벗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A3셀을 선택하고요. 제시된 파일은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그러니까 액세스 파일이 아니시니까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기존 엑셀 파일을 데이터를 있는 범위를 활용하지 않고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할 거고요. 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오피스 2021 버전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피벗 테이블에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차이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된 C 드라이브 안에 컴마 1급 안에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출석부 관리라고 되어 있는 CSV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원본 데이터는 구분 기호가 쉼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하시고 구분 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탭이 아니라 쉼표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건 아니고요. 제시된 필드만 가져오는데 학년, 그러면 첫 번째 번호는 필요하지 않아요. 열 가져오지 않음. 학년, 반, 이름, 성별. 그 다음에 3월도 가져오지 않아요. 열 가져오지 않음. 4월, 5월, 6월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고요. 출석수 남겨놓으시고요.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가져오지 않음 하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 그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우리는 분석작업 시트에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당 열만 가져오시고요. 지금처럼 CSV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문제예요.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라는 옵션을 체크해야만 피벗 테이블 만드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왼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를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을 선택하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반을 선택하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 성별을 선택하고 열에 갖다 놓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값에다가 출석수와 학생 수는 이름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필드를 드래그 하셔서 학생 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레이아웃을 배치하셨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면 학년, 성별, 반이라고 열머리글, 행머리글의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석수 필드는 출석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평균이 구해져 있고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출석수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선택하되 소수 자릿수가 0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출석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필드, 아까 개수 이름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이나 더블 클릭하셔서 값 필드 설정에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학생수라고 입력하시고 학생수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어있는 셀에 별표를 표시하고요. 옵션입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란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과 빈 셀 표시의 별표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작성하신 피벗 테이블과 그 다음 제시된 피벗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이미지를 비교해 봤는데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르시냐면 학년에
합계가 현재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 지시 상황에는 부분합에 대한 언급은 사실 되어 있지 않네요. 근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미치는 그림을 참조해 설정하고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피벗 테이블 옆에 분석 옆에 디자인이 있고요. 디자인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첫 번째 보입니다. 디자인 탭에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상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학년, 일반의 평균 출석수, 학생수, 남자, 여자에 해당한 데이터의 부분 합계가 상단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에서 제시한 예제에서는 이 문구가 없지만 그림에는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림을 참조하고 하여 설정하라라는 문구가 있어서 위쪽에 표시하는 작업까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작성하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도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삭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된 데이터 삭제하려고 할 때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에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선택을 취소 한번 하시고요. 성명을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제거하겠습니다 라고요. 확인 한번 누르면 화면에 메시지가 한 개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복 데이터 제거하셨고요. 다음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그럼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기준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2개 필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준이라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럼 저 범위가 맞게 지정이 됐나 확인해 보시고요. 첫 번째는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2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반별, 그 다음에 성별 데이터가 반별, 성별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부분합은 반별, 그룹할 항목은 반이에요. 반별, 출석일수 체크되어 있고요.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계산하고 확인. 다시 한번 개요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두 번째 성별별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지네요. 성별별 출석일수 체크를 해제하시고 성명을 선택하고 개수를 구할 건데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하실 개수도 표시할 거라면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야만 평균과 개수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과 개수 둘 다 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부분합 맞게 작성이 되었나, 열 너비 조절이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고 물론 안 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합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은 점수가 배점이 10점에서 20점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분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수 이하 자릿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나 한번 지금 눈을 봤는데 소수 자릿수에 대해서 문제의 문구가 제시되지 않아서 그냥 다음 작업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첫 번째 C17부터 C21 영역에 중국 계열도 추가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한번 하시고요.
현재 데이터는 미국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C17부터 C21 영역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가를 클릭하시고 계열 이름을 중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중국. 그 다음에 CNY라고 제시되어 있는 계열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계열 값은 문제에 나와 있는 C17부터 C21까지. 근데 제가 지금 더하기가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범위가 기존 거가 남아 있으면 오류가 생기니까요. 이 범위를 깨끗하게 지우시고 계열 값을 C17부터 C21까지 드래그합니다. C17부터 C21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이 표시가 되면요. 두 번째 계열을 추가한 후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축 레이블 범위는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라고 표시되네요. 현재 1월 1일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B17부터 B21 영역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편집을 클릭하셔서 B17부터 B21 영역으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B17부터 B21 영역으로 수정하시고 확인.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계열에 대해서 보조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보조축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눈금을 통해서 중국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범위를 좀 잘못 지정했네요. C17부터 C21을 선택해야 되는데 C17부터 I17을 선택했군요. 왜 차트 모양이 다르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와서요. 아까 중국의 영역을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제목은 맞는데 범위를 C17부터 C21 범위정을 잘못해서 차트 모양이 달랐던 것 같고요. 확인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 수정하셨고 보조축까지 표시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세로 갑축의 제목을 추가하라.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왼쪽에 축 제목을 표시할 수 있고요. 축 제목을 추가한 후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B2셀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환율 미국 USD라고 표시가 되고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라고 하니까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축서식 옵션에 오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다시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최소값을 축 옵션에 오셔서 최소값을 1150이라고 입력하시고 최대값을 1250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본 단위 기본을 10으로 수정합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 가셔서 아래쪽을 선택하면 범례를 위쪽이네요. 위쪽에 선택하시면 위쪽에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미국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미국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의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선에서 완만한 선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미국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또 하나 표식 옵션의 형식을 표식에 가셔서 표식 옵션에 가셔서 현재 기본 제공의 모양을 세모 삼각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모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미국 계열에 3월 16일에 해당한 표식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현재 아래쪽에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차트와 여러분이 실습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5문항의
차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개의 매크로를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입니다. 현재 단추에다가 둘 다 연결을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개발 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가 문제에 단추를 만들 위치가 B2부터 C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면 서식 적용이란 매크로를 만들까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컴퓨터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E6부터 L33까지를 선택하시고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형식을 지정할 건데요. 문제에서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셀 값이 화면을 확대했을 때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는 영문자로 대문자 5로 입력하라고 했고요. 영어 상태에서 5로 입력하면 소문자, Shift 5 입력하셔서 대문자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구분을 세미콜론으로 하신 거고요. 셀 값이 0이라면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는 영문자, 대문자로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를 큰 따옴표 묶어서 X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다가 형식을 문제에 제시된 형식을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 1일 경우는 O, 그 다음에 0일 경우는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 대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E2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 그래프 보기라고 표시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그 다음 문제에서 M6부터 M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6부터 M33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하는 건데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서식 스타일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막대 모양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라고 했고요.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규칙 유형은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하고 데이터 막대 최소값을 백분위수 값이 백분위수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이라고 입력하고 최대값을 백분위수 값을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이라고 조건부 서식에서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 지정 데이터 막대 백분위수 최소값 최대값 그라데이션 채우기와 색깔의 표준 색깔 노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네, 그래서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텍스트 편집을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
이렇게 작성하시면 두 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세 번째,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이 단추를 클릭하면 문제에서 팡팡 요금 관리 폼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보일 거고요. 이 팜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코드 보기 누르시고요.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폼이 초기화 되면요. 구분 / 기본 요금이라는 콤보 상자에 CMB 구분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할 데이터는 M6부터 N8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M6부터 M8이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연결할 데이터가 열의 개수가 2개인데요. M열과 N열이거든요. 그럼 컬럼 카운트 원래는 CMB 구분의 컬럼 카운트 열의 개수가 M과 N 2개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는 게 맞는데 속성창을 잠깐 확인할게요. 팡팡 요금 관리에 CMB 구분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오셨을 때 컬럼 카운트가 2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이 컬럼 카운트 2입니다 라는 거를 생략하셔도 돼요. 작성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성하셨다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보호자 동반 OPT-U가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PT-U가 U의 값이 추루가 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폼 초기화에 폼을 띄웠을 때 보호자 동반의 U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셨고요. 입력 등록 단추보다는 종료가 쉬우니까 종료를 먼저 할게요. 팡팡 요금 관리에 종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했을 때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표시할 내용은요. 메시지 박스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now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만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VB, OK, only를 선택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타이틀은 현재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어요. 폼을 종료하겠습니다는 unload me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프로시저에 3번 문제까지 작성하셨고 등록 단추는 위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등록을 클릭했을 때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등록하실 때는요. 현재 작업하는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B5셀로 잡으셔도 되고요. B5셀로 해서 위쪽에 카운트 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B4셀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0일소의 정답은 B4셀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B4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의 번호는 행이라고 사실 쓰셔도 되는데 행이라고 한글을 쓰시면 이제 코드 작성하실 때 영어 쓰다가 한글로 바꾸셨다가 해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i라는 행이라는 거 대신에 i라는 변수를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제 방식으로는 range 상공회소 정답 형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B4셀에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row라고 입력하면요. B4셀 행의 번호는 B4니까 4라는 값이 구해질 거예요. 더하기 두 번째 B4셀을 기준으로 점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을 쓸 건데요. 이렇게 쓰실 때는 오타 없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CURRENT 그 다음 region REGION 이렇게 오타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고요. 점
현재 행의 번호를 행의 개수를 로즈 점 세겠습니다 라고 카운트까지 오타 없이 입력하면 대소문자로 바뀌면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세요. 이렇게 대소문자로 바뀌어서 표시가 되면 내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했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B4.로라고 하면 4행에 4라가 더해질 거고요. B4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더하게 돼서 확인해 보면 B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총 4개. 4 더하기 4는 8번째 행이 데이터가 입력할 행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네,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아서 편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current region.row.count를 오타 없이 처음 하시는 분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range, R-A-N-G-E 입력하시고요. range 정확하게 입력하면 레인지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셀 주소를 넣으래요. B4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할게요. B4를 기준으로 현재 current CU만 입력하면 두 번째 current region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탭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gion 행의 개수 row S 행이 하나가 아니니까 S가 붙었고요. 3개 씁니다. count라고 입력하시면 COU까지 하면 count.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더하겠습니다. 라고요. 여기다가 B4.row라고 쓰셔도 되고요. B4에 연결된 행의 개수 말고요.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3행과 1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아까 하셨던 B4. 행의 개수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로라고 쓰셔도 돼요. B4의 행의 번호는 4니까 결론은 그냥 더하기 4 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혹시 잘릴까봐 안 보이실까봐 옮겼습니다. 이제 행의 번호는 구했어요. 한글로 행이라고 쓰셔도 돼요. 한글로 행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행이라고 쓰면 이제 코드 작성하실 때 프로시저 작성하실 때 영문 같다 한글 같다 살짝 불편해서 저는 I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셀즈 I, 여기서 이렇게 그냥 I 쓰시면 되는데 행이면 한영키 눌러서 행 쓰시고 쉼표. 그 다음 B열이니까 두 번째 열입니다. 라고 2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열머리글은 이제 I라는 건 행의 위치 8번째 행에 가서 B열 두 번째 열에다가 구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요. 구분은 CMB 구분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건데 구분에는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서요. 유아, 유치, 초등 기본 요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가 CMB 구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의 리스트에 가셔서 CMB 구분에서 사용자가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사용자가 하시면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이게 행의 번호를 가져오고요. 쉼표. 그다음 열의 번호는 이 참조하는 표에 이 연결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을 1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프로시저 작성할 때 VB 에디터에서는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를 0이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열을 0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0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두 번째 셀즈 I, 세 번째는요. 아동명을 넣겠습니다. 라고 txt 아동명점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문에요. if opt u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는 value 있고요. 그렇다면 then 셀즈 I, 네 번째에다가는요. u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우리는 셀즈 I, 4에다가 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유무니까 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이제 셀즈 I, 5를 복사해서 쓰는 건 어떨까 싶어서 위에 거를 복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본 요금입니다. 기본 요금도 아까 CMB 구분의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MB 구분부터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하시되 두 번째는 1입니다.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시 여섯 번째 열은 입장 시간입니다. 입장 시간은 txt 아동명 제가 복사해 왔는데 여기를 수정해서 입장 시간. 그 다음 일곱 번째 열은 퇴장 시간이라고 txt 퇴장 시간. 입력받은 값을 넣으실 거고요. 요금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여덟 번째 해당한 열에다가는 요금은 퇴장 시간에 입력받은 값에다가 셀즈 i, 7에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마이너스 셀즈 i, 6 여섯 번째 열에서 입력받은 값에 시간을 구해서 그럼 각각에 대한 시간을 구할 거니까 셀즈 i, 7에 있는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아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아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걸 토탈 가로로 묶어 주시고 기네요.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그 다음 기본 요금을 곱하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아까 셀즈 i, 다섯 번째 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일단 열머리 끝 i라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고요. i는 B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고요. 8행에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4를 하면 여덟 번째 행이 될 거고요. 열은 1, 2, 3, 4, 5, 6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열의 번호 2, 3, 4, 5, 6, 7, 8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 일단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폼을 팡팡 요금 관리를 띄우면 클릭하면 폼이 나올 거고요. 기본 요금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연결돼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의 속성을 리스트 인덱스가 선택한 행의 번호를 구할 거고요. 열은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유아를 선택하면 0,0이라고 해서 유아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동명은 이미드로 홍길동 보호자가 왔습니다. 라고 썼고요. 시간은 13시 30분에 와서 퇴장 시간은 15시 30분에 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등록을 클릭하면 계산이 안 나왔네요. 계산이 네, 우선은 유아는 공짜여서 그러네요. 유아는 공짜여서 계산 0원이고요. 유치원, 초등으로 할게요. 초등으로 하고 등록을 하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초등의 홍길동은 4,000원, 8,000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종료 버튼 클릭하면 메시지 표시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오셔서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i라는 거는 행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행으로 쓰시면 코드 입력하실 때 영문쓰다 한글로 바뀌어야 되니까 i자를 사용을 했고요. B4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4를 했고 두 번째가 2번이 B열, C열이 3열 이렇게 열의 번호고요. 콤보상 선택한 데이터 리스트에서 리스트 인덱스는 내 마우스로 클릭한 개체의 행의 그 다음에 0은 첫 번째 열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아동명 입력한 값 그 다음에 옵션 단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에 따라서 유무를 입력할 거고요. 계산 아래쪽에 요금은 퇴장 시간의 시간을 아호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입장 시간의 시간을 아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빼서 우리는 기본 요금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